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의 주선 김도영입니다. 오늘 월요일 시작이었는데요. 그닥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침부터 출근길부터 숨을 쉴 때 숨쉬기가 좀 많이 버거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까지 상당히 많이 고농도로 올라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숨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우리 증시 자체도 또다시 이 중국의 영향을 좀 받았죠. 부동산 경기에 대한 위축 부분과 함께 우려감, 그리고 또다시 그림자, 즉 지하 경제에 대한 불안감들이 공전을 시작하면서 동아시아 증시가 모두 다 좀 많이 하락 쪽으로 방향을 좀 틀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우리 멘토분들하고요, 상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시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낙폭을 조금 축소는 했습니다. 8.78포인트 하락 마감한 1949.05포인트로 코스피 시장은 마무리를 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7포인트 하락 마감한 526.3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차이 같은 경우에는 2.4원 상승 마감한 1074.50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 부분이 단기성인지 아니면 다시 추세의 전환인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전에 앞서서 멘토분들 포트폴리오 어떤 성적표를 냈는지 궁금합니다.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저가 편입이 시도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운영됩니다. 이호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CJ 0.82%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중심이었던 성우하이텍과 LG 디스플레이는 보합 마감하는 모습, 견고한 모습이었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차바이오엔 목표가를 14,0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32.2%의 수익률을 들어오고요.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나무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1 2.7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3.9%의 수익률을 들어오고 있네요.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지바이오 0.58% 하락 마감을 하면서 10%의 그래도 누적 수익 부분을 가져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아이즈비전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2,350원을 달성함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모두 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45.1% 확정 수익으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요일장 승천주로 고려개발 3,200원의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또한 한진을 탄력 둔화 및 포트폴리오 편입 준비로 인해서 내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일장 승천주로 현대시멘트 매수가 7,000원, 목표가 만원, 손절가 6,000원을 제시하면서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진중공업홀딩스 2.68%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22.3%의 고수익을 기록하고 있겠고요. STI 장중 이익 실현 가격인 9,100원을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3.4% 확정 수익으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역시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1.94%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익률 그래서 마이너스권으로 전환되긴 했는데요. 두 종목 포트에 현재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수익률 베스트 살펴보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차바이오엔이 32.2%로 2위입니다. 예병군 멘토의 한진중공홀딩스 22.3%로 3위겠고요. 이월 멘토의 CJ 19.1%로 4위입니다. 정동 멘토의 팜스토리 12.1%로 5위를 기록합니다. 수익률 베스트 1위 앞에서 살짝 봤는데요. 이상로 멘토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도 달성했습니다. 아이즈비전
45.1%로 포트폴리오를 확정치면서 1위를 기록하고요. 명예전당도 바뀌었겠죠. 이상로 멘토가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아이즈비전으로 45.1%로 금메달, 예병군 멘토의 넥스턴이 30.9%로 은메달, 김영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25.7%로 동메달을 기록합니다. 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조용했었지만 중국발 여파가 분명히 있었다.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멘토분들과 함께 이 중국 영향 추이를 잘 해석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출연하신 멘토는요, 조민기 멘토 그리고 예병군 멘토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좀 갈 때 좀 잘 갔으면 좋겠는데 금요일장 신규 자금들이 유입된 이후에 눈치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중국 영향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먼저 조민규 멘토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도영 MC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 1960선 정도를 단기간에 좀 쉽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했던 부분들이 61선에 부닥치면서 어느 정도는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특히나 장중에 펼쳐졌었던 중국 부동산 가격에 따른 우려감이라던가 그에 따른 부동산 규제 정책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 증시가 1.7%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 역시 좀 버티는 힘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좀 밀려내리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이라던가 기관 같은 경우에 특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 쪽에서 상당히 좀 강한 매수세를 유입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쪽 다 이렇게 손을 놓고 시장을 좀 이렇게 관망하는 뚜렷한 관망세가 좀 나타나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가장 좀 거래대금 자체적으로 좀 최저의 거래대금을 좀 기록하는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형태의 좀 장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었던 건설주라든가 건자재주, 그다음에 시멘트 관련주들, 이런 부동산 관련 대책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시세적인 탄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시장의 분위기, 지수보다는 사실 이제 종목이 좀 집중해야 되겠고 중국의 어떤 부동산 가격이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을 눌러놓는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이제 국내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온기가 확산되는 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수보다는 좀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었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답답하게 느끼시는 부분들은 시원하게 어떻게 1950선, 60선을 좀 넘어서서 빨리 2000선을 좀 돌파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어떤 돌파의 흐름들이 좀 확연하게 느낌상으로나 혹은 지표상으로 좀 나타나는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답답하고 좀 지루한 모습이 좀 나타나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 마음을 우리 조민규 멘토가 완전히 대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답답해서 쉬고 싶을 정도였었는데요. 하지만 예병군 멘토는 중소형주 쪽에서 어떤 흐름을 지켜봤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제 목소리가 좀 쉬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일단은 숨고르기 장입니다. 왜냐하면 가파른 상승세에서 쉬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일단 이 쉬어가는 흐름은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3월장 제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에서 흐름이 아직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아우가형을 끌고 갈 수 있는 장이다. 여기 아직 유효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결국은 한꺼번에 쭉쭉쭉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부딪히고 또 밀리고 하면서 다시 그 상승폭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구간에서 함부로 섣부른 매도를 진행하시는 것보다 보유 종목군들을 체크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실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코스닥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죠? 올라오고 있는 구간에서 이게 코스피네요. 잠시 다시 코스닥으로 바꾸고 좀 말씀드릴게요. 쭉 상승하고 있는 패턴 속에서 조정이 한번 들어왔고 다시 재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보면 전에 이제 올라오던 구간은 밑으로 꺾여 내려오던 선하고 부딪히지만 지금은 그 심리적 이평선들을 요렇게 아래로 다 내려놨습니다. 그죠? 요렇게 아래로 다 내려놨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지지를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심리적 이평선이 지지가 되면서 중소형주의 지금 흐름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해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지금
3월장 전, 즉 강세장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약간의 숨고르기 현상이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답답은 했지만 결국은 오늘 같은 구간에서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예병권 멘토가 이 3월의 강세장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포트가 생각보다 많은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종목별로의 집중력, 포트를 좀 재편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지금 하셔야 될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3월장, 4월장 어떤 강세장이 나타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낙폭 과대했다고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중소형주 중에서 낙폭 과대한 종목군은 그만큼 시장에서 어떤 매력도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서 매력도 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에 숨겨져 있는 악재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에요. 즉, 우리가 3월장, 초반이 되면 늘 우려스럽게 나오는, 즉, 2월 말부터 우려스럽게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반기보고서 미제출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해당 기업들이 지금 속속들이 좀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거를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내 종목이 너무 낙폭이 과대했다 싶으면 빨리 포트를 좀 재편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즉, 3월장, 4월장이 아무리 좋다 해도, 모든 종목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반드시 포트를 재편하셨으면, 즉, 우리가 지금 강하게 보이는 업황군들이 있잖아요. 제약바이오 업황도 지금 최근에 강하게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IT 부품 쪽도, 지금, 약간 흔들거리고는 있습니다만, 재반등을 위한 타이밍을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살펴보신다면, 결과적으로 낙폭이 과했던 종목보다는, 최근에 어떤 지수에 의해서 흐름이 과하게 나타나는 종목군이 오히려 더 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우리가 예병권 멘토의 의견을 좀 잘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결국 이제 스페인에서도 다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인 전시회가 전자전자 전시회가 지금 개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뭔가 이 소문난 잔치 역시 먹을 게 없었나요? IT 부품주들이 동반해서 같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뭐 지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조민기 멘토는 이제 지수의 위치상 기술적으로 조정 쪽으로 좀 보셨습니다. 하지만 IT 부품주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담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좀 전기전자와 함께 빠져나오는 것이 나올지 조민기 멘토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코스닥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코스닥 업종군 내에서도 좀 지난 그 하반기서부터 최근에 그 연초까지 상당히 좀 가파른 조정세를 좀 보였던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뭐 고점 대비해가지고 절반 이상씩 급락한 종목군들이 좀 속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종목군들의 실적을 살펴보자고 한다면 실적이 반드시 뭐 적자로 전환했거나 이런 것보다는 전전년도의 실적이 워낙에 좋았거나 혹은 상반기 때 실적이 워낙에 좋았었는데 성장성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가에 편입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예병권 멘토하고 저하고는 좀 약간 좀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이 뭐냐면 시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뭐 그런 종목군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가지고 좀 바꾸는 것보다는 일단 조금 더 시장의 어떤 추이라던가 흐름들을 좀 지켜보면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번에 형성됐었던 1100포인트가 사실은 진바닥이냐 혹은 가바닥이냐에 대한 부분에 논란 여지가 좀 더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1960 포인트, 1970포인트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와야 확실히 좀 강세장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그 지수를 넘겨서는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스탠스로 접근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도영 씨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IT 전기전자 부품들이 과연 지속해가지고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이죠. 내일 같은 경우 이제 갤럭시 S5가 이제 또 공개가 되고요. 뭐 최근 들어서 또 뭐 갤럭시 기어 2가 뭐 또 이제 새로운 웨어러블 기기로서의 또 새로운 흥행몰이를 좀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어떤 그 전기 전자 부품 쪽에서도 새로운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멘텀이 단기간에는 조정을 받았을지라도 충분히 갤럭시 5 이후에 혹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전기전자 부품들 쪽으로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동반에서 조금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굳이 팔고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민기 멘토의 IT 부품주 전략 여러분들 멘토링 잘 따라하시면 좋겠고요. 잠시 뒤에는요 바로 이제 박근혜 현 정부 쪽에서 현 정부겠죠. 3개년 계획 발표를 내일 합니다. 그 부분 내용을 잠시 뒤에 상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우린 또 먹거리를 찾아야겠죠. 그 전에 앞서서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민규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대우 인터내셔널입니다. 기대에 비해서는 사실은 주가의 흐름이 좀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아주 팔아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60일선이 이렇게 우수 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번에 사실은 제가 좀 편입하고 싶었던 가격대가 4만 원 좀 초반권, 4만 한 500원 정도에서 좀 편입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자리 구간이 매수를 접근하기에는 좀 괜찮은 가격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 이렇게 꾸준한 상승을 하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급격한 가격 조정이 수반되는 조정이 나타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근데 지금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계속해가지고 높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울러가지고 지속적인 상승의 흐름을 나타내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어떤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동반해가지고 약간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저점을 잡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는 흐름들을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내일장에 다시 한번 한 4만 1,000원대를 회복하는 양선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좋은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한 4만 원 초반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종목은 LMS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전기전자 부품주 내에서도 확실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군인데 최근 들어서는 좀 주가 자체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좀 짧게 보면 한 2만 원에서 한 17,000원 구간대에 박스권에 좀 갇혀가지고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LMS 같은 경우에는 좀 차트를 길게 보면 한 만원 초반대서부터 한 2만 원대까지 상당히 좀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이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반영되는 실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전년에 대비해가지고 거의 한 100% 정도 성장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도 한 70%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100% 정도 증가를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LMS가 고평가됐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 있고 최근 들어서 지수가 고점 돌파를 하지 못하고 약간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약간의 좀 차익 경계 매물이 좀 출회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제시되었던 18,000원이 이탈하지 않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에 저희가 점검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조민규 멘토와 멘토링 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익절 처리가 된 STI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한 상승 구간이 가격 제한폭까지 최근에 오르면서 강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는데요. 아무래도 이격대가 좀 많이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격을 좁히려 들어왔어요. 근데 이 이격이 좁혀지는 구간이 즉 상승의 가닥을 꺾고 있지는 않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익절가에 닿으면서 익절은 됐습니다만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요선 즉 9,000원대 선을 지켜준다면, 일봉 종가상이에요. 9,000원대 선을 지켜준다면 충분히 지금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익절가를 놓치신 분이 계신다면 지속 좀, 9,000원을 깨지 않는 한은 한 보유 관점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바로 그 OCI 머티리얼즈인데요. 최근에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출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OCI 머티리얼즈도 오늘, 금일 조금, 1.85% 정도, 빠진 모습인데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드는 구간에서의 건전한 조정이 들어왔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주가의 흐름을, 계속해서 좀 체크하시는 게 더 나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 목표가하고, 그 다음에, 손절가 그대로 유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정도 집중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살짝 언급을 드렸죠. 전체적으로 이제 정책에 대한 업황들이 테마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잠시 뒤에 상세하게 좀 다뤄볼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두 분의 이슈 속에서 전략과 시향감 그리고 토픽 종목을 선정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발견 신봤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민규 멘토가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를 앞두고요. 주식시장에선 건설, 헬스케어, 그다음 정책 수혜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계획은 기본적으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 그다음에 혁신 경제, 내수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달 들어서 증시에선 정부 계획이 구체화됐다는 소식에 따라서 내수 활성화 기대감이 퍼지면서 의료 정밀이라던가 섬유 의복, 종이 목재, 통신 등과 같은 경기 방어주와 내수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지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계획에 따라서 재건축 규제 완화와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활성화 정책도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대형주 중에서는 건설업종과 은행업종이 수혜업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에 따른 종목 발견 신받다 조민규 멘토의 탑픽 종목은요? 네, 저는 일단 한전 KPS를 선택했습니다. 한전 KPS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예병곤 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예, 저는 바이오니아 선택해봤습니다. 바이오니아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부동산 경기 부양책,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은 조금 뒷전에 있죠. 그 뒷전에 더 있는 것이 바로 이 증시 부양책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먹거리는 찾아야겠죠. 아무래도 정책발에 대한 테마, 업종군에 대한 기대감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또 일자리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조민규 멘토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발표에 따른 어떤 수혜 업종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인 그 내용의 골자로 친다라고 한다면 유틸리티 업종 중에서 이제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그다음에 한전 KPS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헬스케어 업종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뭐 오스테 임플란트라던가 인피니트 헬스케어, 그다음에 아이센스 같은 종목군들이 새로운 정책에 대한 수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에서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은행 업종 중에서는 KB금융,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 건설업종 중에서는 뭐 전반적인 건설업과 관련된 건설사들이 두드러질 텐데 특히나 뭐 두산건설이라든가 GS건설, 대림산업, 고려개발 등이 이제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있는데요. SM이라던가 YG엔터, 그다음에 JRP엔터가 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원격 의료 업종 중에서는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그다음에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헬스케어 업종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수혜 업종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많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딱 집어서 대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3개년 계획 수혜 업종 중에서 예병곤 멘토는 어느 업종이 가장 탐나십니까? 저는 뭐 제약 바이오 쪽이 좀 제일 탐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대감도 많이 부여가 될 수 있고 성장성도 가장 좀 많이 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으로 조금 눈을 좀 돌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자, 조민규 멘토는 나는 딱 이 종목은 좀 탐나더라, 이 업종은. 일단은 최근에 가장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업종은 이제 건설업종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좀 두드러지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그 중에서도 건설업종 내에서도 중소형 건설사들, 특히나 실적이 뒷받침되고 자산 가치가 좀 우량한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치 대비해가지고 한 절반 정도 이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 내에서 중소형 건설사, 그러면서도 실적이라던가 어떤 PF에 대한 부실 부분이 좀 적은 회사들, 그런 종목군들을 좀 발굴하는 데 좀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탐난다라는 업종까지 저희가 먼저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앞에서 잡아주셨던 부분을 하나하나씩 상세하게 조민규 멘토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이 유틸리티 업종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경제계획 3개년 계획에서 가장 이제 세 가지가 이제 특별하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기초가 튼튼한 경제, 그래서 비정상화된 부분을 정상화하겠다. 특히 최근에 있어서는 어떤 공공기업의 어떤 정상화를 통해 가지고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 비율을 한 200% 이하로 좀 낮추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장된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한국전력이라던가 한국가스공사, 그다음에
그 원전과 관련된 뭐 한전 KPS라든가 이런 공공기업들이 상당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는 뭐 사실 원재료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판가 때문에 대규모 적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현실화 시키면서 왔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유가에 연동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흑자전환할 수 있는 기본적인 테두리를 만들어내는 흐름들 속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한국전력이라는 거, 한국가스공사 같은 유틸리티 기업들이 상당히 좀 주가가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정부 정책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과 어떤 실적에 대한 개선이 기대될 수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또 헬스케어 업종이 좀 있었습니다. 예병군 멘토는 헬스케어 업종,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바이오 쪽이 조금 더 낫다고 보고 있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의 조정 구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3월 이제 의료계에서의 어떤 강한 반발이 지금 예상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또 가파르게 올랐는 상황에서 충분히 조정을 줄 만한 빌미가 생겼죠. 그죠? 그런 빌미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3월 이후에, 3월 중순 이후에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의료계의 어떤 반발이 확인되고 난 자리 이후에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일단 GDP 성장률에 대해서 먼저 좀 제가 준비한 PPT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DP 성장률인데요. 저희가 71년도부터 80년도, 그러니까 81년도, 90년도 보면 7%가 남는 고성장세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1년도, 13년도 들어오면서 굉장히 성장률은 떨어졌습니다. 성장률은 떨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지금 성장세에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GDP 성장률 대비해서 다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 GDP 대비 경제 상황입니다. 근데 민간 소비가 바닥권이에요. 이건 뭐냐면 실물 경기가 지금 좋지 않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어떤 시사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GDP 대비 정부 지출 안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는 유틸리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건설 쪽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낫다라고 보고 있는 게 GDP 대비 건설 투자했는 것이 거의 없다. 즉 바닥권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건설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수 있다. 요거까지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GDP 대비 설비 투자입니다.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무형 고정 투자는 오히려 확대가 됐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수출 중심 국가로 순수출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는 장면들 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수출들이 이루어졌는데도 민간 소비는 바닥권이다. 결국은 경기 부양책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충분히 지금 건설이나 제약, 바이오 이쪽으로 창조 경제 쪽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제 9대 전략산업으로 제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5기가 이동통신하고 인텔리전트 로봇, 맞춤형 웰리스케어하고 해양플랜트 쪽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스마트카, 그 다음에 실감형 콘텐츠, 신재생 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즉 이런 것들이 뭐냐면 창조경제라는 얘기예요. 이 창조경제에 맞는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확산이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IT 쪽도 만만치 않게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해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부분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중국 증시 때문에 못 갔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여러 유럽 국가들은 경기 부양을, 뚜렷한 경기 부양, 즉 돈을 풀어서 유동성을 확보해서 주가를 상승시켜 놨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을 한 적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이런 부분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뭔가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3월장이 나쁘지 않다. 즉 3월장, 4월장의 어떤 좋은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개화되거나 또는 기존의 업황이 좋아지는 쪽에 내실을 다지는 내용들을 좀 우리가 접해봤다면요. 그 부분 속에서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시세를 우리가 정책 효과로 좀 기대할 이 계획 발표에서 찾을 것들은 먹거리가 뭐가 있는지, 조민기 멘토 어떤 거 좀 살펴볼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 업종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특히 이제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어닝 서프라이즈 하면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한전 KPS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KPS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발전 설비, 그다음에 정비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발전 설비 노후화에 따른 정비 산업 시장에 대한 규모가 이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4분기 때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았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여전히 유효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원전 정비 단가가 인상이 되었고요. 금년 인상된 그 단가 자체가 금년에는 전분기에 걸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인상된 단가로서 전체적인 매출이라던가 이익이 개선되는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올해 해외 매출에 대한 확대로 인해 가지고 양호한 실적이 또 전망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남아공이라던가 호주 같은 곳에 해외 매출을 통해 가지고 한 50% 가까운 해외 매출에 대한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아랍에미레이트와 같은 원전 프로젝트에서도 매출을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따른 실적 호전,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기업의 정상화에 따른 정책이 수혜되는 부분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 발전 정비 단가 자체가 그 전에는 사실은 좀 이렇게 낮은 단가에 있었었는데 공공기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기 위해서 작년 4분기에 정비 단가가 인상이 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꾸준한 상승 그다음에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를 누려볼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서 한전 KPS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원자력주들 루머도 많이 돌았고요. 또한 해외적인 다른 나라에서의 수주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한전 KPS 최근에 바닥권에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부담스럽지는 않나요? 조민기 멘토? 신규 매수해도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당장 해가지고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현재 어떤 주가 위치를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작년 12월 달이죠. 12월 초에 비해서는 12월 초에만 49,000원 정도에서부터 지금 최근 들어 61,000원대까지는 급격한 상승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차트를 길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신고가를 좀 내려고 하는 분위기를 또 보여주고 있고요. 이 구간대에서 단기적으로는 살짝 눌리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어떤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라던가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실적 호전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한 6만 원 대가 살짝 깨지는 부분, 약간의 단기적인 조정이 나타난다면 충분히 신규 매수로 접근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지난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저점을 다지는 구간이 나타났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우려감보다는 향후 어떤 실적이 좋아지고 회사의 어떤 기업 가치가 증가하는 부분에서 좀 신규 매수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유틸리티 업종은요 신규 매수 가능하다 조민규 멘토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변군 멘토 하면요 뭔가 이 투자를 좀 즐기는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또 수익률도 상당히 좋으시고요. 엔터테인먼트 업종 하면 꼭 예변군 멘토가 가끔은 떠올라요. 수혜 업종 3월 달에 줄줄이 지금 신작이나 새로운 앨범들 발표도 좀 많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쪽에서도 충분히 수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조 경제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컨텐츠 산업도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컨텐츠 쪽에서도 지금 창조 경제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신곡 발표라든가 이런 문화 컨텐츠를 해외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에서도 바라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정책적 지원도 계속 이루어질 거다. 즉 이런 정책의 어떤 부분이 나온다면 그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도 나올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 쪽도 여러분들께서 계속 좀 지속적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다.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탑픽 종목을 바이오니를 잡아왔으니까요. 네, 또 가장 강하게 밀고 계시나요? 이 좋은 장세 3, 4월에 강세장이 오게 되면 바이오 제약이 상당히 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정책과 함께 탑픽 종목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그 정책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의료 쪽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헬스케어 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체세포죠, 그죠? 그다음 유전자 분석을 통한 치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차바이오엠의 모습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 차바이오엠도 역시 유전자 분석을 통한 예방의학 쪽이죠, 그죠? 바이오니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체세포 분석기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이 동사도 마찬가지로 유전자 분석을 통한 예방의학 쪽에서 수요를 충분히 예방의학의 발달이 된다면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는 동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또 최근에 고형암 치료제 약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떤 동사의 매력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일봉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강한 상승이 있고 난 이후에 조정이 좀 큰 폭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강한 상승이 있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예각, 둔각, 다시 예각, 그 다음에 한참 동안에 둔각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 다시 들어 올리는 모습이죠. 그죠? 이런 구간에서는 어딜 들 때 들어가면 어딜 들어가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릎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키가 큰 사람이면 키가 큰 무릎이 되는 것 같으면 다시 25,000원대 부근까지 올라올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서, 동사의 주가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최근에 이미 반등을 시작한 건설과 금융업종에 대해서 말고 다른 유틸리티 그리고 엔터테인,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 쪽으로는 좀 상세하게 좀 들어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내일 이제 상세하게 발표가 됩니다. 수혜 기대되는 업종은 이라는 내용의 두 분이 좀 다른 성격의 전략을 좀 세워주셨습니다. 조민규 멘토는 바람이 부는 곳으로 몸을 맡기자, 현재 원자력 관련된 부분도 있겠고요. 하지만 유틸리티 산업이 좀 더 점차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전 KPS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예병군 멘토는 정책 기대감보다는 3월장, 4월장을 기대해보자. 그 관점에서 중소형주, 바이오, 제약 섹터를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고영한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 바이오니아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분이 포트폴리오에 종목을 또다시 집어넣게 됩니다. 바로 승천주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시간인데요. 지금 바로 내일장 승천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조민규 멘토는 태영건설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예병군 멘토는 테스나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예병군 멘토의 테스나, 생소한 종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스나.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그죠? 근데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다수의 팹리스 업체들을 매출처로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사업 부분들을 제가 준비해온 PPT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스나의 바로 사업 영역인데요. 여기 보시면 설계, 제조, 생산, 전공정이 있고, 범핑, 웨이퍼 테스트, 연마, 조립, 패키지 테스트, 파이널 프로덕트가 있는데 이게 후공정이에요. 근데 요 중에서 뭘 지금 테스나가 사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밑에 황색 선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황토색 선으로 보이는 것이 웨이퍼 테스트하고 패키지 테스트인데 이 부분을 극복해서 바로 후공정 쪽에서의 솔루션을 전체적으로 탈바꿈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마, 조립, 파이널 프로덕트까지의 어떤 최종 제품 생산까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모두 지금 통합 솔루션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다면 지금 테스나가 사업 영역들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 지금 충분히 조정 구간에서 이제 다시 반등을 주기 직전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지금 사업 영역들을 이렇게 벌리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기대감들이 한 곳으로 집약이 되기 시작할 테고, 그러면 동사의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짧게 설명을 드리고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테스나가 상장 이후에 굉장히 가파르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죠? 급락이 나왔는데 이 부분 체크해 보셔도 조금 자 거래량도 같이 줄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긴 거래량 별로 수반 없이 굉장히 긴 구간의 횡보가 나왔고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 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 윗선과 1,300원 부근과 지금 9,100원대 사이 여기 이 구간을 지금 계속 12년도하고 그 2013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해 2월까지 계속 이 구간에서 머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를 이제 항아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떨어지고 항보가 나오고 다시 들 때 그러면 항아리 모양을 갖춘다 해서 항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모양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 여기서 다시 재상승이 나올 수 있는 충분히 일반딩이 나올 수 있는 즉 지금 심리적 이평선 즉 지지대를 확보해 놓고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주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봉도 굉장히 지금 굉장히 큰 하락이 있고 난 이후에 심리적 이평선들을 다 밑으로 내려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점진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즉 3월장, 4월장에서 두 가지 모멘텀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저평가와 그 다음에 3월장, 4월장의 IT의 어떤 반등 부분들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신다면 자 테스나 지금쯤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자 들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워낙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올해 상세하게 그리고 또 집중해서 포트에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상반기부터 상당히 좋았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테스나도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예각 기법 그리고 매매 포인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 보시면 주봉에서 일단 지금 하락폭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주봉에서 충분히 하락폭을 지지대를 확보해 놨다. 자, 여기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지대가 지금 확보된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옵니다. 명확하게 9,900원대인데요. 이 부분이 확보가 됐다면 지금 이제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좋으시니까 매수가는 일단 10,000원대 오늘 종가가 10,000원인데 10,0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예각기법에서의 목표가 큰 의미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11,200원 일단 목표가로 단기적 목표가를 잡아두고 손절가만 명확히 하겠습니다. 9,640원 요 구간이 깨진다면 결과적으로는 동사에 대한 주가에 대한 매력 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상쇄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병군 멘토의 테스나 상세하게 좀 들어봤고요. 이제 조민규 멘토의 최근에 건설주들 상당히 훈풍이 좀 부른 것 같습니다. 정책도 그에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태원건설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 들어서 어떤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부터 중소형주까지 상당히 좀 넓은 온기가 좀 펼쳐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태원건설 세 가지로 좀 압축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수혜가 좀 기대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흑자 기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자회사의 지분 가치에 못 미치는 상당히 좀 저평가된 기업이 아닌가 해가지고 태원건설을 일단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기로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보충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태원건설 같은 경우에 사업 영역에 대한 부분들 자료를 보시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약간은 좀 생소하게 보시는 분들 많으실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뭐 토목이라던가 플랜트, 그 다음에 건축, 뭐 주택 건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요. 보통의 이제 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토목이라던가 건축, 뭐 주택 건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래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한 19.8% 약 20% 정도에 대한 매출이 방송 채널 사용과 방송 광고, 방송 컨텐츠, 그 다음에 미디어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골프장, 리조트, 워터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SBS의 실질적인 지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수처리 사업과 관련된 강점이 또 가지고 있고, 방송 제작 및 컨텐츠, 레저 사업 등을 영위하는 40여 개의 어떤 계열사의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지분에 대한 부분으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가장 큰 부분은
SBS 미디어 홀딩스죠. 자산이 한 5,300억 정도. 그다음에 오늘 시가총액을 보니까 한 6,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골프장과 뭐 레저, 그다음에 워터파크를 영위하고 있는 블루원 리조트 이런 부분들이 한 2,300억 정도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1,700억 정도 되는 뭐 SBS 플러스라던가 뭐 다른 기타 자회사들의 어떤 지분 가치를 합산하게 되면 한 1조 2천억 정도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있는 기업이고요. 근데 태양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상으로의 시가총액은 4,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흔히 얘기하는 PBR 정도로 봤을 때 뭐 0.3배에서 4배수 정도에 위치하는 만큼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012년도, 2013년도에 넘으면서 대규모의 어떤 적자 기조를 발휘했었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뭐 대형주 중에서는 뭐 GS건설이라던가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조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태양건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 업종이 좀 더 좋아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탄력적인 상승, 주가 상승 좀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태양건설 포트폴리오 편입하겠습니다. 태양건설이 아파트 브랜드를 대시양을 좀 가지고 있죠. 네. 또 워낙 근데 제가 오늘 주신 자료를 좀 보니까요, 조민규 멘토, 폐기물이나 하수 처리 쪽이 워낙 강점이 있어서 관공공사 자체를 되게 안정적으로 하는 기업 중에 이 건설사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실적이 워낙 안정적인데 많은 양을 그렇게 많이는 하진 않았었네요, 지금까지. 어떤 분야를 말씀하세요? 하수 처리나 폐기물 처리 쪽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면요. 하수 처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부, 관급공사 쪽에서 이제 편향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시장 점유율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근데 태양건설이 사실은 그쪽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마켓쉐어를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수처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넓은 큰 폭의 어떤 마켓쉐어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적을 수 있겠지만 특히 그런 부분들이 강점으로서 발휘할 수 있고 요새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오염과 관련해 가지고 뭐 중국발 스모그라던가 뭐 미세먼지와 관련된 주의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수처리나던가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특화된 사업 영역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수처리와 관련된 어떤 추가적인 뭐 정부에 대한 정책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부분, 또 하나는 민간에서도 어느 정도 더 수처리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태양건설도 또 다시 한번 주가에 좀 레벨로 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태양건설하면 보통 하수처리와 폐기물 처리 쪽, 수처리의 강점이 있다 보니까 건설주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흐름들을 늘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영역에 대한 비중 자체가 워낙 적어서 조민규 멘토에게 다른 조언을 좀 들었었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관급공사를 통해서 캐시카우 역할,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갖고 가는 뼈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차트를 통해서요, 우리가 매매 포인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양건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건설주들이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지부진한 바닥에서부터 한 17%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밖에 안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요. 2012년도에 약 4,000원 정도에서부터 한 7,000원 정도까지 큰 폭의 상승을 한번 보였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한 5,000원대 초반대까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특별하게 가격에 대한 조정 없이 어느 정도 좀 견조한 행보를 거쳐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자산 가치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직전 고점이었던 7,000원 이상대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은 한 7,000원 정도로 설정을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내일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개혁 3개년 계획 발표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혼조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차익 경계 매물이 좀 출회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바닥권에서 조금씩 돌아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 또 다시 한번 시세가 순환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태양건설 같은 경우에 내일장에도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지 좋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매수가를 어디서 진입을 할까요? 일단 종가가 5,890원 정도에 끝났기 때문에요. 매수가는 5,8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한 7,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5,500원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집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멘토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병근 멘토와 조민규 멘토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유익한 정보들을 얻었고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는데요. 그 전에 보내드리기 앞서서 고지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우 정재훈 예병군 멘토의 온라인 공개 방송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장 정리 및 내일장 예상 핵심을 언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후에 바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오후 3시, 4시, 그리고 밤 10시에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샘플러스를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2월 25일 오후 8시 조민규 멘토가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안개 속 증시의 방향 과연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2월 25일 내일입니다. 오후 8시 저희 샘플러스를 통해서 역시 오후에 장후 공개 방송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 주쌤도 이제 여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주식승천 주쌤 김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